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낮에는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조금 덥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혹독한 무더위도 조금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네, 이제 제법 선선합니다. 경주는 오늘 아침 19.6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오늘 하늘이 맑게 개면서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기 전 막바지 더위에 힘을 쏟듯 꽤 높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울진은 30도, 경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던 비는 내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내리고 그칠 것으로 바뀌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내륙 지역에도 낮 동안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이렇게 비도 오고 바다 날씨도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오후 동해 중부 해상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비와 함께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시죠. 경북 동해안 지역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도 많은 구름이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가 29도, 독도 28도입니다. 동해상은 오늘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요. 동해 중부 해상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더위는 수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과 중국 합작회사가 포항 영일만 배후공단에 1,500억 원을 투자해 중대형 2차 전지 소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그동안 한산하던 외국인 전용 단지는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영일만 1산업단지 내 부품 소재 전용 단지. 지난 2009년 외국인 전용 단지로 지정된 뒤 일본과 중국계 2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1개 업체가 건축 준비 중입니다. 또 이곳에 올해 안에 새 공장이 착공됩니다. 전기 자동차와 전동 공구의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 2차 전지의 소재 공장입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에코프로와 이 회사의 중국 합작회사인 GEM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에코프로와 GEM은 6대4의 지분으로 오는 2021년까지 1,500억 원을 투자해 점차적으로 공장을 증설하는데 완공되면 300여 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잠재적인 성장력이 대단한 기업이다. 이런 기업이 유치돼서 앞으로 포항에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에코프로가 청주 공장 외에 포항에 공장을 증설키로 한 것은 50년간 땅 무상 임대와 15년간 재산세 감면, 그리고 수출입에 필요한 컨테이너 부두가 인접한 것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공장의 어떤 캐파가 모자라서 이 포항으로 증설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10월 달 중에서는 첫 삽을 뜨지 않을까 착공이 가능합니다. 이번 투자 계획으로 그동안 한산했던 포항 부품 소재 전용 공단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32만 제곱미터 모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블루밸리와 영일만 4일반 산업단지에도 각종 혜택이 많은 외국인 전용 단지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금복주가 여성 직원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평등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금복주는 창사 이후 현재까지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 없이 퇴사시켰고 여성은 승진을 시키지 않고 평사원으로만 근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복주의 전체 정규직 직원 280여 명 가운데 여직원은 12%에 불과하고 사무직의 경우 모두 미혼이었으며 기혼 여성은 생산직에만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기혼 여성에게 시댁과 관련한 경조휴가만 주는 등 성차별 관행이 심각하다고 보고 채용과 승진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항의 젖줄인 형산강이 치명적인 수준으로 수운에 오염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패류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데 이어 이번엔 강바닥의 퇴적물에서 기준치의 1,000배가 넘게 나왔는데 포항시는 검사가 잘못될 수 있다며 재검사를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시가 이달 초 실시한
형산강 하구에 대한 중금속 오염 검사 결과입니다. 시료를 채취한 4개 지점 모두에서 수온이 충격적으로 높게 검출됐습니다. 모든 곳에서 기준치의 100배 이상 검출됐고 무려 1,400배 가까이 나온 곳도 있습니다. 납도 한 곳에서 기준치 이상이었고 카드뮴은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수은 제첩과 수은 황해에 이어 강 생태계의 원천인 강바닥에서 끔찍한 수준의 수은이 나오자 시민들은 충격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도대체 그동안에 관리가 어떻게 됐길래 퇴적물 수은이 900배 가까이 이상으로 검출이 됐는지. 특히 수은이 대량 검출된 지점은 모두 철강공단 내 하천과 만나는 섬안 큰다리 아래쪽이어서 공단 업체에 대한 중금속 배출 관리가 소홀했던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경오염 인자의 원인인 산업단지 및 공장의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포항시는 그동안 환경부가 해마다 실시해온 검사에서 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다는 걸 근거로 이번 검사 결과가 시료 부족 등으로 비상식적으로 높게 나왔을 수 있다며 재검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환경과학원에서는 내려와서 자기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다시 재검사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산강의 중금속 오염이 우려되는 수준인 만큼 내년에 중금속 오염 전수조사와 준설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형산강에서의 어업 행위를 잠정 금지하고 시민들의 낚시도 자제하도록 계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국토교통부 하천 공모에 선정된 울진 부구천과 청송 주방천의 재해 예방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경상북도는 이달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해 안정적인 치수와 침구 공간 정비, 생태계 복원 사업 등을 오는 202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울진 부구천에는 2.2km 구간에 166억 원이, 청송 주방천에는 4.59km 구간에 22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구 포항역에서 효자역까지 폐철도에 추진되는 도시숲 사업은 구역별로 차별화된 테마길로 조성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지 이규설 기자가 3D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도시숲 조성 구간은 포항시 남구 지곡 건널목에서 서산터널까지 4.3km입니다. 전체 구간은 3개의 공구로 나누어져 구역별로 특색 있게 만들어집니다. 지곡 건널목에서 대잠 고가차도까지 1공구는 놀이와 잔치가 있는 흥겨운 길로 꾸며집니다. 효자교에는 갤러리가 생기고 야외 무대를 갖춘 댄싱 로드와 증기기관차를 형상화한 랜드마크 조형물이 건설됩니다. 대잠 고가차도에서 이동 고가차도까지 2공구는 어린이들을 위한 테마 공간으로 탄생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유아 놀이길과 음악 분수 광장이 이곳에 들어섭니다. 이동 고가차도에서 서산터널까지 3공구는 여유 있게 걸으며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책을 읽으며 휴식하는 쌈지마당과 기다림의 정원이 조성됩니다. 시민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머물다 지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했습니다. 공사는 지곡동 건널목부터 대잠 고가차도까지 1공구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포항시는 공구별로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곧바로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이 아주 좋아지고 이 녹지 조성이 잘 됨으로써 그 시민들이 휴식 공간이도 되고 우리 대의동민은 여기 땅값도 올라가고 좋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항 도시숲 조성 사업은 지난 19일 기공식을 가졌으며 포항시는 오는 2018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가뭄과 이상고온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와 북방수염 하늘소가 늘어남에 따라 경상북도가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종합계획을 시행합니다.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되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종합계획에는 확산의 거점이 되는 주요 도로변의 숲 가꾸기 벨트 사업을 비롯해 현장 책임관 운영, 재선충병 방제 지역협의회 가동, 합동 방제 훈련 등의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체육회가 통합 뒤 첫 이사회를 열고 새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포항시 체육회와 포항시 생활체육회는 시청에서 첫 이사회를 연 뒤 부회장 20명을 포함한 49명의 이사와
3명의 감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올 예산 56억 원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실제 체육회를 이끌어갈 상임부회장에는 김유곤, 사무국장에는 황태진, 그리고 스포츠기획국장에는 이지성 씨가 임명됐습니다. 대구공항 K2 공군기지 통합 이전 작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구시가 내세운 장밋빛 전망만 얘기되고 있는데요. 소음 피해나 개발 제한, 최악의 경우 K2만 떠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냉철하게 짚어보고 이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생산 유발 10조, 부가가치 유발 3조, 소비, 지방세 증가 연간 5천억, 군사령부, 항공대 등 상주 인원 10,000명 이상. 대구시가 내놓은 K2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 따른 경제 효과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쏙 빠진 채 장밋빛 전망만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습니다. 전투기 소음은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도 똑같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1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30분 거리에서 출퇴근하지 누가 이사를 옵니까? 민간 항공과 전투기의 소음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도 제한으로 각종 지역 개발의 차질과 땅값 하락도 우려됩니다. 이전 지역의 피해 규모는 대구시가 지원금으로 잡은 3천억 원보다 훨씬 클 거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소음 피해만 얘기를 하는데 군사지역으로 문제되면은 그 지역은 납부될 수밖에 개인적으로 사유재산을 권리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덕보다 실이 더 많다고. 특히 대구시가 못 박은 30분 이내 거리인 군위로 갈 경우 인근 상주시의 60년 수건인 낙동 공군사격장 이전은 완전히 물 건너갈 공산이 큽니다. 최악의 경우 경북의 K2 공군기지만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으로 결론 나면서 대구 김해 간 공항고속도로 KTX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대구 경북에서 신공항까지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합니다. 항공 수요가 신공항으로 쏠리고 적자가 누적되면 민간공항은 폐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경상북도는 통합 이전 정부 TF 회의에도 들어가지 못해 발언권도 없고 이해득실 분석도 없이 유치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문제점 분석도 의뢰해서 나오는 방안대로 정부 추진 TF에 이견을 개진하고 K2 대구공항이 가져다 줄 장단점과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제대로 짚어본 뒤 경상북도의 전략과 판단을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문화재청 경주문화재연구소는 어제 경주드림센터에서 문헌으로 보는 신라의 왕경과 월성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라 왕경 복원 사업과 관련해 신라 왕경 연구 방법과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집니다. 경주시는 경주 월성을 중심으로 신라 왕경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된 발굴 조사도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다음 달 9일까지 가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을 합니다. 12개 반 26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상반기 미점검 학교와 과거 식중독이 발생했거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급식시설과 기구 등의 세척 소독 관리, 식재료 위생적 취급 및 보관 관리,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보관 행위 등입니다. 첨단 IT 융합기술과 제품을 한눈에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는 2016 대한민국 IT 융합 엑스포가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지역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른 미래형 자동차는 물론 사물 인터넷과 가상현실 프로그램 등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장 보는 주부들의 두 손을 가볍게 해줄 사물 인터넷 시스템입니다.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지 않고 바코드로 인식시켜 고른 뒤 계산만 하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손에 무겁게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지 않고서도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스템이고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제품들을 진열할 수 있는 공간을 줄여서요. 더욱더 판매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동차 핸들을 잡지 않았는데도 차가 저절로 후진해 정확히 주차합니다.
대구 경북 자동차 부품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개발한 자율주행 무인 주차 시스템으로 무인 자동차 시대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컴퓨터가 바로 그 차를 운전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아서 거기에 관련 중요한 소프트웨어 센서 기술을 지역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IT 기술과 융합하여 발전시키면 굉장히 경쟁력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17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사물 인터넷과 미래형 자동차, 3D 프린팅 등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개막식 테이프 커팅에서도 드론을 활용해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드론 특별관은 단연 인기를 끌었고 4D와 VR 등 가상현실 체험관도 관람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장애물을 피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막 이렇게 땅으로 내려 꽂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 때 되게 무섭고 스릴이 넘쳤어요. 최첨단 기술과 정보의 융합으로 더욱 편리해진 미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26일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합니다. 응시 원서는 고교 재학생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은 여권 규격의 사진 2매와 신분증, 소정의 응시 수수료를 준비해야 하고 응시 원서 접수 후에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의 월드 프리미엄 스테인리스 강재인 포스 SD가 피난 사다리용 소재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만든 피난 사다리 소재는 값비싼 니켈과 몰리브덴 함량을 줄여 가격은 싼 반면 안전성과 내구성이 높아 지난해 약 3,000톤이 팔렸으며 매년 20% 이상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 여성기업인협의회가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여성용품 지원비로 3천만 원을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위생용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위해 매직박스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은 3만 원, 기업은 30만 원 단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제법 선선합니다. 경주는 오늘 아침 19.6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오늘 하늘이 맑게 개면서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기 전 막바지 더위에 힘을 쏟듯 꽤 높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울진은 30도, 경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던 비는 내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내리고 그칠 것으로 바뀌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내륙 지역에도 낮 동안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이렇게 비도 오고 바다 날씨도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오후 동해 중부 해상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비와 함께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시죠. 경북 동해안 지역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도 많은 구름이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가 29도, 독도 28도입니다. 동해상은 오늘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요. 동해 중부 해상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더위는 수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